자, 해남 우수영 관광지에 왔습니다. 6년 전에 왔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요. 케이블카가 생겼고, 저 전시관도 좀 새로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리뉴얼을 했거나. 케이블카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쪽으로 진도대교가 있습니다. 그 진도대교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저 앞에 바다가 이제 물돌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물이 들어오면 저기 거의 반쯤 빠져 있거든요, 동상이 물에. 근데 지금 물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상이 다 보이네요. 근데 오늘 평일이라 케이블카가 다 비어서 운행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이제 스카이워크, 울돌목 스카이워크. 네, 울돌목 스카이워크고요. 이거는 이제 그 명량 대첩을 기리고자 만들어진 스카이워크라고 합니다. 국내 스카이워크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스카이워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물살 보세요. 저 가운데쯤부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남 송지 해변이면은 아주 가깝거든요. 어람포면. 거기서 이제 서진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133척이 이제 밀고 들어왔는데, 바로 이 진도 울돌목에서 지금 파도 소리 들리시죠? 이 해우리 바다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너무 중과부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 유명한 말이 나왔죠. 죽으려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물살을 이용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말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전라 우수영은 그 이순신 장군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었고요, 원래. 그 나중에 이제 전투가 이제 이쪽에서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 해남 쪽에서는 이제 전투지였으니까 이제 전라 우수영에 대한 이제 관광지화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전투가 여기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라 우수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역사 유적지로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노선 안에 들어가 있고, 애들이 있어 시끄럽네요. 판옥선은 실제 모습이 있다기보다는 판옥선 모양을 갖추고 있고, 그 당시 명량 영화 촬영을 할 때 사용했던 것들을 내부로 이제 좀 전시관처럼 꾸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금신전선 360. 격군들에서 어떤 모가 있고요. 의상들이 있습니다. 이 의상은 입어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혼자 사진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같이 다니면 이런 거 좀 해볼 수 있는데, 판옥선 위 가판으로 나갑니다. 가판. 여기는 판옥선 이제 하부 쪽이고요. 오, 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명량이 촬영을 했겠죠. 여기서 이제 장수들이 올라가서 전투지휘를 하고, 포가 리얼하네요, 정말. 딱 봐도 진짜 리얼합니다. 이건 좀 생각보다 작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화 촬영 세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판옥선도 올라와 보고, 사진 찍는 것도 있네요. 사실은 저 뭐 스카이워크나 사실 뭐 판옥선 위나 뭐 비슷한데, 저 보세요, 물살. 와, 물살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판옥선 옆에 있는 울돌목 스카이워크 가보겠습니다. 스카이워크는 그 판옥선의 돛 모양을 본떠서 기둥을 만들었고요. 그 기둥에서
줄을 내려서 그 판옥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근데 밑에 바닥이 출렁출렁 하거든요. 지금 이게 밑에 보니까 이게 지금 쇠로 돼 있다 보니까 얇은 쇠로 돼 있어서 이게 출렁출렁해요. 이거 은근히 무섭습니다 이거. 물살이 엄청 납니다. 이게 넓은 바다, 여기가 넓은 바다, 오른쪽이 넓은 바다고요. 그 외해죠, 외해. 넓은 바다, 그 서남해 쪽이죠. 여기. 이게 안쪽이 또 넓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 진도하고 해남 그 아주 좁은 그 물길에 따라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저기 엄청 빨라요. 이게 바다가 이런 거 보셨나요? 이 물살이 이제 반대로 바다 쪽으로 흘렀으니까 저쪽 왼편에서 외선들이 접근을 했고, 진도대교 있는 방향 쪽에서 이제 이승기 장군하고 이제 우리 판옥선 두 선수분이 맞붙었었는데, 이 물살이 원래는 지금 반대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군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오른쪽으로. 근데 이제 물살이 바뀔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전투를 혼자 하시다가 물살이 지금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물살이 이제 역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외군들에게 불리해지니까 이 물길을 따라서 조선 수군이 반격을 가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외선 물길이 이제 역으로 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물길을 버텨내기도 힘들었던 거죠,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절히 박살이 났고, 그래서 여기 대승을 거뒀다는 거죠. 저쪽에서 외선들이 접근을 했던 거고, 이 오른쪽으로 넓은 바다가 있는데, 이 넓은 바다를 통해서 쭉 나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서해로 가는 거죠. 근데 이 길목을 잘 막아서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스카이워크도 좋은데 그때 제가 왔을 때 스카이워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전투 장면과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상상을 제대로 하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저기 케이블카도 생기고 이 스카이워크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정말 물살이 울부짖는 것 같아요. 물살 모양은 회오리 치는 것 같고요, 진짜. 이게 쇠사슬 감피틀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쇠사슬로 양쪽에 이제 걸어가지고 외선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그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양쪽에서 육지에서 쇠사슬을 감았던, 그 쇠사슬을 팽팽하게 만들어서 외선을 걸리게 했던 그런 기구라고 합니다. 여기는 명량대첩 기념전시관입니다. 6년 전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팜플렛입니다. 팜플렛. 다 가져가야지. 전시관 모습입니다. 칠대 해전 파노라마라고 하네요. 한산도 해전이 있습니다. 명량해전에 참전했던 13명의 장수입니다. 13척이죠, 그러니까. 우수, 안위,
김응함, 조계종, 정문두, 김옥추, 가입부첨사 이은포, 유형, 소계남, 송여조, 배홍립, 이극신. 자,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를 남기셨죠. 그 부분을 전시해 주고 있는 공간입니다. 난중일기와 인간 이순신. 난중일기에 여러 명언들이 있는데요. 필사즉생, 필생직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고. 충무공 연대표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소상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명량해전 전시관을 돌아보다가 이제 만이총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이총이 사실 무덤인데요. 의병 1만 명이 전사하게 되어서 그분들의 그 명복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명용사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그 정유재란 발생과 그다음에 향후에 그 전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임진년 조선 공격에 이제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 왜군들은 전라도 공략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럴 것이 이제 평양까지 진군을 했고 함경도 북쪽까지 진군을 했는데 이제 호남 곡창지대를 이순신 장군과 진주성 대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곡창지대가 보존이 되고 서진을 못하기 때문에 보급로가 끊기고 또 이제 의병들의 게릴라전과 그다음에 명나라의 참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휴전협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군 쪽에서는 그 호남 공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됩니다. 정유재란에는. 그래서 왜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을 대파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조선수군은 괴멸이 됩니다. 그리고 육상으로는 이제 전주와 남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죠 지금은 이쪽을 함락하면서 이제 서서히 전라도 일대를 약탈과 살인을 이제 자행하면서 남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도 쪽까지 모두 점령을 해서 결국엔 수군을 그 얼마 남지 않은 수군도 괴멸을 시키고 그리고 이쪽으로 해상로를 통해서 병력과 보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명나라 군과 조선군, 그다음에 게릴라전을 펼치는 의병들과 전투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쉽게 그 한양이나 더 이북 쪽으로 진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해남 쪽까지 이제 왜군들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해남만 점령을 하고 이쪽에 있는 우수영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 이제 왜군은 그 서진을 해서 병력과 보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서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왜군들은 육상으로 남원과 전주를 점령한 이 왜군 3만이 이 해남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일부 병력들은 수군들은 이제 경상도 쪽에서
이제 이쪽 어란진 쪽으로 집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쪽을 점령했던 그 왜군 중에 일부가 수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군들이 이쪽까지 집결을 해서 133척의 대선단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어란진에서 출발한 이제 왜군들이 결국에는 이제 울돌목으로 공격을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순신 장군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벽파진, 그다음에 이쪽 바닥까지 나오면서 왜군들 동태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탐을 왔던 왜선들을 격침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9월 초중순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수군은 이쪽 우수영 앞바다 쪽으로 집결을 하게 되고 이순신 장군은 이 지형과 이 물살이 빠른 이 울돌목의 이 자연적인 지형과 그 다음에 이쪽 육지 쪽에는 의병을 배치하고 또 이 뒤쪽 바다에는 그 민간인 배들을 배치하면서 이제 왜군의 기만수를 펼치는 전략으로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육군들이 내려오면서 이쪽에는 전라도를 지키겠다고 모여든 해남, 강진, 장흥, 영암 이 근처 호남 서남 쪽에 있는 이 지역에서 약 8,000명 정도의 의병이 모이게 돼요. 근데 이 의병들을 주로 리딩했던 분들은 이제 해남윤 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 추원당이나 영모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다 이제 해남윤 씨들의 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해남윤 씨들이 사대부 집안으로서 굉장히 향촌 사회를 이끌고 이제 교육과 문화 쪽으로 기여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분 중인데 이 해남윤 씨 세력이 이 의병들을 모아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근처에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군이 이끄는 2,000명 정도도 이제 합류를 같이 하게 돼서 총 10,000명과 한 30,000명 정도가 이 성산리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들판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고 3일간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물론 패하긴 했지만 3일간 전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치열했고 왜군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는 방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남을 점령하고 보급과 병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겠다. 그리고 명군과 조선군, 의병의 게릴라군들을 거치지 않고 이제 용이하게 전투를 풀어가겠다라는 그 왜군의 그 계획이 이 성산리 대교들 전투에서 상당한 많이 피해를 입고 이제 그게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결정적으로 울돌목에서 수군들이 또 대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왜군의 수륙 협공, 다시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그런 계획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량해전만으로 지금 왜군의 어떤 기세를 꺾은 거는 아니었고요. 이쪽 성산리 대교 전투에서 정말 무명용사들 만 명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항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유재란을 종식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이순신 장군만 저희가 부각해서 그렇게 볼 문제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이름 없는 무명 용사들의 정말 숭고한 호국정신과 이 목숨을 건 애국심으로 왜군의 육군을 막아내면서 결국에는 우수용도 지켜낼 수 있었고요. 외 수군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뭐 만일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 의병이 결집되지 않았고 아니면 의병이 전투를 했지만 왜군에게 피해를 거의 입히지 못했다면 결국에는 이 왜군 3만이 이 전라 우수용 쪽으로 무혈 입성을 할 수도 있던 거죠. 물론 또 그러면 전라 우수용을 진도로 옮겨가지고 또 이순신 장군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또 전투를 벌이시면서 전세를 역전시키기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쪽 전라 우수영의 공격을 막았다는 거, 이 의병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부각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역사가 쓰여지는 것들은 주로 이제 조선시대는 실록과 그리고 여러 이제 사대부들이 썼던 그런 기록들인데 그 기록들이 사실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해남 윤씨 문중이 이 의병을 이끌었던 거는 맞아 보이고 그 해남 윤씨들이 남겼던 자료에는 이 전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는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각이 좀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역사적 사실은 어떻게든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이 해남 쪽에 가시게 되거나 이제 그러면 우리 만이총을 꼭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오는 게 또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영화에 보이면 많이 나오는 깃발이죠. 초육이. 배들을 병력을 집결하는 데 쓰였던 초육이고요. 대장기입니다. 장군전입니다. 장군전은 확실히 알겠네요.